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관련된 사설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윤석열의 이제 입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발 사주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고발 사주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여야 유력한 대선 후보 관련된다는 점에서 같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여야가 공히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두 사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어느 쪽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권력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한 내용이 지금 사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명백한 불법이 아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는 작게, 성공은 크게 말하기 마련이죠. 특히 권력 교축일수록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권력을 내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화자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향이 지적한 대로 저출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 세계 최악의 지표를 바꾸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거창한 수치를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를 왜 성장시키는가, 경제를 왜 운용하는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세계 최악의 삶의 어떤 밑바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결국은 수치상의 거시경제 지표일 뿐 인간의 삶의 가치, 행복, 존엄 이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선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 야당의 4명의 대선 후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대선이 지난 시기 잘못된 점 평가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권력을 잡고자 보자는 태도로는 이런 이전투 경향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호감도 높은 사람들이 후보에 근접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정책 토론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선거 중립 관련해서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재명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면담한 문제, 그리고 야당 경선하고 사법 절차 도모인 공수처 코드 수사 뭐 이런 선거 중립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입각해 대통령도 정부직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인이 대통령의 완전한 중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행정적 조치가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에게 유력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합당한 통치행위냐, 불법이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복의 정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퇴임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은. 이거 정말 후진적이고 불행한 정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세 관련 법정 한도 이거 지켰다고 하려니 숫자 장을 수밖에. 이 국세 감면율 이제 14.39%인데 이걸 14.3%라고 기재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수치 이전에
감면과 정세 획기적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전체 39%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 감면한다. 뭐 이것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부자 감세나 재벌들의 정책금융 지원하는 것은 모른 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보기술 관련 초연결사회 공포 돌아보게 한 KT통신장애 관련된 사설입니다.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체 내 문제든 외부의 원인이든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극한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전산망 마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시스템 보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상황은 예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결제 기능을 현금 대 신용카드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재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뭐 전쟁 상황, 여러 가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마비, 굉장히 그 극단적 상황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서울의 아파트가 1억씩 점프한다. 뭐 이거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도 지금 6억까지 지금 가 있고 연립주택도 3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이 거주,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기적 상품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주택 공개 입각에 1가구 1주택 제도 실시하고 보유세를 강화돼 소득이 생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집 매도 또는 상수시까지 유예하는 전제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11월 이제 1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방역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이것이 이제 발표된 상황입니다. 실내 인원 제한 완화한 것처럼 실내 집회나 시위 제한도 해제해야 합니다. 집회나 시위 경우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칙을 철저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원천 봉쇄하는 거. 이거야말로 코로나를 빌미로 파쇼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반 독감처럼 토처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치료제, 의료시설, 의료진 등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파업 관련해서 파업시 대책을 허용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연구원요. 자본을 대변하는 재벌을 대변하는 연구원이죠. 매우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뭐 솔직하게 이들 속내가 파업금지법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아예 파업금지법을 자본과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내세워서 아예 파업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 착취는 민간기업 없애고 모든 기업을 공기업으로 하라고 주장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대체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동자 착취하는 자본을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먼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또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파업은 자본주의 사에서 노동과 자본은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업이 요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 강화하고 또 국가가 중재자로 중간의 입장에 서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 파업을 없앤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속세 관련 이게 상속세가 너무 높다. 뭐 서울시 아파트가 계속 상승하는데 상속세 대상이 계속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도 아니고 상속세의 경우 왜 문제가 되죠? 토지주택 공개념 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이 금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토지주택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지원 예산 뭐 낭비다 뭐 그런 주장인데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 실업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게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양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기계와 자동화가 더 늘어난다면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장시간 노동, 지금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공장에서 뭐 정부가 이제 69시간, 52시간 상한을 했기 때문에 52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여전히 52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시간 분만큼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시간이 아니라 현재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 시간을 주 30시간대로 가져가고 청년들의 일자리,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모두 마치겠습니다.